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학 개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학이나 교육학 개론을 준비한 사람들, 우리 수험생들은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교육학 그러죠. 그리고 9급 혹은 특채, 다시 말하면은 기능직 내지는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는 특채에서는 교육학 개론이라 그럽니다. 물론 교육학 개론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소 이제 이런 것은 있겠죠. 7급 시험이 9급 시험보다 더 어렵다 라는 차원에서 약간 심도가 더 심화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교육학 혹은 교육학 개론이 7급이든지 9급이든지 혹은 행정고시 사무관 시험이든지 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바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임용까지 얘기하는데 교육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소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냐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일단 교육학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 시험에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바 놓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일단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육학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 말이야. 교육학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학, 이런 학자가 붙으면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무슨 학,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학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관계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즉 학자들의 학설이 있다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교육학 개론에 나온 학자들은 대략 100여 명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부 서양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피곤한 것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하고 친근하고 또 우리 역사 공부에 있어서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낯섭니다. 낯설기도 하고 이름도 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금 말한 대로 100여 명의 학자가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각기 학설을 가지고 나오겠죠. 그것을 다 할까? 다 해올까? 이것만, 이 한 과목만 공부한다면야 뭐 드립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될 과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겠어요, 제가. 대략 시험에 거론된 학자는 100여 명 중에서 30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여 명들의 당연히 이름은 알아야 되겠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바 학설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교육학의 반은 먹고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학, 뭐 교육학도 똑같다 그랬어요. 이 학은 역시 학문적인 내용을 어떤 학자가 어떤 내용을 들고 나왔는가라는 걸 비교해서 또 그가 말한 바 주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사실 어떤 맥락에서는 공부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학자 이름, 학설 외우면 돼요. 물론 외우지 않고, 늘상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저는 뭐 동료 선생님들할지 이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외우지 말라, 외우지 말고 이해만 잘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외워라 그럽니다. 교육학 선생님이 외우라면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막무가내로 외우면 안 돼요. 아무런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교육학에서는 통찰이다 그럽니다만은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외운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잘 잊어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달달달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은 공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책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만 들고 갑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얼마나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적용을 잘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해, 통찰을 하고 그리고 암기를 달달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그럼 학자들이 학설, 학자 이름 학설 알고 그리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교육학 반은 이상 했다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제가 서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육학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교육학이 물론 이제 우리 책은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되어 있고, 그 상하에 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만은,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시험이 많이 나온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교육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이른바 이제 세 파트 정도를 뽑아서 보면은 교육사. 이제 교육사는 한국 교육사, 물론 동양 교육사 포함해서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가 있겠죠. 교육사. 사적인 것이 있고, 물론 교육사는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은 교육 철학과 연결됩니다. 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사철학이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교육 심리학입니다. 교육 심리학 파트가 있죠. 아예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교육 심리학만 제대로 마스터하면은 교육학에 반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물론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한 것이 교육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심리학 쪽에 아마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치러가지고 어디 가서 근무를 하냐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교육행정부서, 교육행정직 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행정학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에 여러 파트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로 딱 나눠서 사철학,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 이 부분이, 이 세 파트 부분이 교육학 개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비중이 대략 3분의 2입니다. 7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요. 물론 3분의 2만 맞은다고 해서 합격한 건 아닙니다. 여타 부분도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어렵다기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학자들 학설 이런 부분들이 애울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학자들 이론이 많이 거론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중요시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저도 물론 이제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는 교육학 출제 영순이다, 1순위다. 또 이 학자는 그냥 대충 이름만 알고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학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애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육학의 대략 저 강의를 해서 시험을 치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일단 2개월, 3개월 그 정도 기초가 끝나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가면은 20문제에서 17, 18문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17, 8개 맞은다고 해서 합격한 거 아니야. 또 여타 과목, 다른 과목에 또 여러분들이 문제 과목들이 있겠죠. 예컨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렵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과목이 어렵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교육학에서 잘 점수를 맞아서 그쪽으로 좀 넘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은 만점 맞아야 된다. 만점 맞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17개 정도야 맞은데 문제는 3개. 그 3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런 문제는 틀리기가 쉽더라 라고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걸 잘 염두에 둬가지고